대한축구협회가 KFA 주간 대회 모든 경기 중계권을 패키지로 묶어서 판매를 하고 있는데요. 기존 2년 계약이 지난 8월 만료된 상황에서 최근 다음 계약 체결 내용이 발표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꽤 놀랍고 의문점이 많기 때문에 오늘 그 얘기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볼리TV 성욱입니다. 대한축구협회가 기존 KFA 패키지 TV 중계권자인 TV조선과 중계권 계약을 새롭게 체결했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현 정몽규 집행부에서 이런 거대한 계약을 체결해도 되느냐, 이런 의문이 제기가 될 수밖에 없는 시기인데요. 그 계약 내용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의견들이 오가는 중입니다. 먼저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대한축구협회가 향후 10년 동안 KFA가 권리를 갖고 있는 모든 대회, 모든 경기의 국내 TV 중계권을 TV조선에게 넘기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무려 10년치인데 대상 경기는 남녀 A대표팀을 포함해서 올림픽 대표팀, 열린부 대표팀 모두, 그리고 여기에 과거 FA컵으로 불렸던 코리안컵 경기까지 다 포함입니다. 그리고 TV 중계권은 물론이고 중계권을 타 채널에 재판매할 수 있는 권한, 또 뉴스 영상 취재 보도권과 판매권, 경기 관련 독점 인터뷰 권리, 이런 것들이 두루 다 포함이 되는 계약입니다. KFA는 이 계약을 발표하면서 역대 최대 규모 계약이라는 것을 강조를 했고요. 축구 발전을 위해서 안정적인 재원 확보에 큰 의미가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여기서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건 계약 규모와 함께 가장 먼저 이 계약이 이루어지는 시기입니다. 먼저 이번 계약에 포함된 KFA 중계권은 무려 10년치에 해당이 되는데요. 기간으로 치면 2025년 1월 1일부터 2034년 12월 31일입니다. 굉장히 길죠. 이 기간 동안 벌어지는 A대표팀의 평가전, 또 월드컵 지역 예선 2차 예선, 통상적으로 최종 예선은 이제 AFC 패키지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경기들이 가장 중요한 그런 경기들로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월드컵 최종 예선 전체는 AFC 패키지에 포함이 돼 있고, 2차 예선 같은 경우에는 홈 경기만 이제 KFA가 갖고, 원정 경기는 각국 이제 축구협회가 갖게 되어 있는데 나중에 바뀔 수는 있습니다만, 그리고 이 기간에 월드컵만 무려 3개 대회, 2026년에 북중미, 2030년에 스페인, 포르투갈, 모로코 공동 개최, 2034년에 사우디, 이렇게 3개 대회가 이 예선 기간이 다 포함이 되고요. 올림픽도 2028년 LA 올림픽, 또 2032년 브리즈번 올림픽, 이런 기간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월드컵 같은 경우에는 이미 북중미 월드컵 2차 예선 기간은 좀 지났습니다만, 이제 월드컵을 앞두고 치러지는 중요한 출정식이라든지 그런 친선 경기들 일정이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거죠. 자,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게 이제 계약 발표 시기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지난 8월 달에 기존 계약 기간이 종료가 되긴 했습니다만, KFA 패키지에 해당되는 주요 경기가 이제 엊그제 끝난 코리안컵 결승전을 제외하면, 내년 8월이나 되어야 시작이 됩니다. 협상 기간에 여유가 있었기 때문에 서두를 필요가 지금 없었다는 얘기죠. 굳이 지금 이걸 서둘러가지고 계약을 하고 발표할 필요는 없었다는 얘기고, 게다가 문제는 지금 이 시기가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이 사선 도전에 나선 미묘한 시기라는 겁니다. 정몽규 회장이 이제 2일, 어제죠, 후보자 등록 의사표명서에 서명을 했고, 스포츠공정위원회에 연임 심사를 지금 신청을 한 상태입니다. 거의 통과가 되겠죠. 네, 그 이기흥 회장도 통과가 됐으니까 오늘부로 이런 그 출마가 공식화가 되면서 오늘부로 회장직 직무가 정지가 됐어요. 차기 회장이 선출될 때까지는 논란이 많았던 상금 부회장이죠, 김정배 부회장이 회장직을 대행을 하게 되는데, 한마디로 자신의 현 임기가 해당이 안 되는 시기에 중계권을 자신의 현 임기 직무가 정지되기 직전에 판매 공표를 했다는 겁니다. 게다가 이 기간이 무려 10년이기 때문에 만일 정 회장이 이번 선거에 당선이 되질 않으면, 혹은 당선이 된다 하더라도 그 다음 기를 맞지 않는다면, 자기가 관계없는 시기, 굉장히 아주 먼 시기, 차차기 회장 임기까지 모두 포함이 되는 긴 기간의 중계권을 이렇게 미묘한 시기에 서둘러서 처리를 했다는 점에서 논란이 안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이게 이렇게 서두를 이유가 없다고 말씀드리는 게, 스포츠 중계권을 무려 10년치를 묶어서 한 큐에 이렇게 파는 건 세계적으로도 성공한 전례가 없습니다. 그냥 무리한 판매 방식이고요. 리그 경기도 아니고, 그리고 어떤 막 중계권료가 너무 낮아서 이거를 거액의 장기간을 보장을 해주면서 하는 이런 식의 거래라면 예외가 될 수 있겠지만, 네, 이거는 상당히 좀 리스크가 큰 그런 계약인데, 그 자체만으로도 대한축구협회가 역대 최대 규모의 계약이라고 한 것은 워딩 자체는 틀리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10년치를 묶어서 계약한 자체가 없기 때문에 총액으로 따지면 이런 규모는 없었죠. 최대 규모인 것은 맞고요. 다만 그 액수가 과연
이렇게 서둘러서 그것도 공개 입찰 없이 기존 계약자 우선 협상 기간에 끝이 난 겁니다. 모든 중개권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방송사들이 다 참여를 해가지고 입찰에서 이긴 게 아니라 이 우선 협상 조항을 활용을 해서 무려 10년치를 묶어버릴 정도로 유리한 조건이었냐. 여기에 이제 의문이 들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 대한축구협회는 10년치 중개권료 액수를 공개를 안 하겠다고 선언을 한 상태입니다. 이거는 계약사인 TV조선 쪽도 마찬가지고요. 다만 제가 다각도로 취재한 바에 따르면 10년 중개권료가 취재원별로 조금 다르긴 한데 최소 1,500억 원에서 최대한 2,000억 원 정도 사이인 걸로 현재로서는 더 높다면은 얘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만, 근데 만약에 이 금액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과연 10년이라는 기간을 묶어서 계약을 하는데 정당한 가치를 인정받은 것이 맞냐? 여기에 의구심을 제기할 수밖에 없는 거죠. 정당한 가치를 인정받지 못한 상태에서 무리하게 장기 계약을 추진한 거라고 볼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겁니다. 공식적으로 금액을 발표를 안 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추정치여서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만, 기존 계약에서 2.5배 인상된 금액이라는 보도가 있기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루트로 취재를 좀 해보는데 아무리 봐도 그 2.5배 인상된 금액이라고 증언해주는 쪽이 지금 나오질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10년 총 중개권료 계약 금액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1,500억 원에서 2,000억 원 정도라고 한다면 이 금액이 결코 큰 액수가 아니거든요. 총액으로 보면 막 1,000억이 넘으니까 우와 하지만 연간으로 보면 이게 한 150억에서 200억 원 정도인데 그 전에 이제 지상파들이 할 때도 그렇고 대표팀 평가전 한 경기 중개권료만 9억에서 막 15억 원 이렇게 왔다 갔다 했었거든요. 그게 벌써 몇 년 전인데. 그런데 지금 이 시기에 이런 조건이라면 결코 좋은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2년 전에 당장 지금 이번에 만료가 된 2년 전에 KFA가 TV조선하고 맺었던 2년 계약이 있어요. 그때 연간 그 중개권료 계약 액수가 한 연간 125억 정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2년 묶어서 250억 원. 그때도 사실 지상파들 쪽에서는 TV조선으로 그 중개권이 넘어가는 상황에 좀 여러 가지 썰들이 있었는데 뭐 그건 여기서 밝히기가 좀 애매하고요. 아무튼 연간 125억 원인 2년치 250억 원이었던 계약을 TV조선 계열사인 스포츠조선의 보도대로 계열사의 보도 내용이니까 신빙성이 있다고 보면 2.5배 인상이라고 그 기사에 나왔는데 2.5배 인상이면 지금에서 250%를 더 올려준 거잖아요. 그러면은 계산을 해보면 최소 연간 430억 원 이상이 되어야 되거든요. 기존 125억 원에서 310억 원 이상을 올린 거니까 그러려면 10년 토탈 4,300억 원인데 이 정도면 10년 해도 됩니다. 이 정도면. 네. 근데 이거는 제가 아무리 취재해봐도 그 반도 지금 안 나오니까 그건 좀 현실성이 없다 보고 그러니까 기사 문구하고는 다르지만 인상된 금액이 올라서 2.5배가 됐다. 이렇게 양보를 해서 보면 연간 한 310억 원이 넘는 액수입니다. 이렇게 따지면은 10년 한 3천억 원이 넘는 금액이에요. 저는 이 금액이라고 해도 10년 통으로 계약을 한 것이 납득 가는 면은 있습니다. 물론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변수가 있긴 한데 KFA 패키지 중개권 판매로 연간 300억 이상의 수익을 KFA가 확보할 수 있다면 그거는 매각할 가치가 있는 금액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중개권료의 2.5배 즉 현재 받는 금액에서 150%를 올린 거니까 이거는 일을 잘했다고 칭찬할 수 있는 그런 금액이죠. 만약에 정말 뭐 3천억 원이 넘었다고 하면 향후 발전 가치를 감안한다고 해도 이 정도 금액 보장은 저는 좀 그 리스크를 감수할 가치가 있다고 보는 거죠. 다만 협회가 미묘한 시기에 이런 발표를 한 것도 그렇고 그 세부 액수를 공개하지 않은 상황이라는 게 계속 의구심을 좀 커지게 하는 부분입니다. 만약에 3천억짜리 계약을 했다면 지금 안 그래도 회장의 능력에 대해서 무능하다고 얘기가 많은 상황에서 발표를 안 할 이유가 있을까요? 아무튼 금액이 공개되진 않은 상황에서 향후 10년 계약을 퉁치는 판매는 굉장히 이례적인 것은 분명합니다. 스포츠 컨텐츠 시장이 계속 세계적으로도 우상향 곡선을 지금 그리고 있는 상황에서 또 OTT 경쟁 구도라든지 시장 변화를 감안하면 충분히 많은 돈을 이제 KFA 중개권 확보에 투자할 수 있는 그런 방송국들이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장기적인 시장 전망이 불투명한 상황도 있고 향후 변동 가능성을 묶어버리는 것은 분명히 위험 요소가 있기 때문에 좀 리스크하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다만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3천억 원짜리 계약이라면 이해가 가지만 그게 아니라고 하면 말 그대로 거의 인상 없는 애매한 금액의 10년의 가능성을 봉쇄해버리는 그런 계약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우려가 가지 않을 수 없다는 게 제가 좀 주장하는 부분입니다. 또 특정 채널하고 이렇게 지금 계약이 이루어지면 이제 무려 12년 동안 독점 계약을 TV조선 한 채널하고 맺게 되는 상황인데, 이거는 기존 지상파 3사뿐만 아니라 최근에 스포츠 관련해서 공격적인 투자를 이어가고 있는 뭐 TVN이나 올림픽 월드컵 중계권을 독점하고 있는 JTBC나 이런 경쟁사들에게 아예 중계권 구매 기회를 주질 않고 계약을 입도선매 처리를 하는 게 과연 맞는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려가 또 하나 들고요. 또 추가적으로 이번 코리아컵도 느껴졌습니다만, 축구가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다양한 루트 또 다양한 각도에서 전달이 되어야 더 많은 사람들이 축구를 접할 수 있고 소식을 알게 되고 더 축구 팬덤이 확대가 될 수 있는 건데, 이런 관점에서 보면 특정 채널이 모든 권한을 갖게 되는, 그것도 접근거리 상대적으로 조금 떨어지는 이런 계약이 옳은 것인지에 대해서는 축구적인 관점에서, 축구 발전적인 관점에서도 조심스러운 생각이 드는 거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아닌가. 네. 실제로 리그나 국제 클럽 대항전 같은 그런 대회가 아닌 이런 대표팀 이벤트들이 세계적으로도 특정 방송사가 이런 식으로, 그것도 무려 10년 넘게 중계권을 몰아주는 사례는 적어도 규모 있는 축구 선진국 사례에서는 제가 알기로 없습니다. 굉장히 위험하고 아무리 긍정적으로 얘기를 해봐도 모험적인 그런 선택인 것은 분명하고, 게다가 그것도 임기가 거의 끝나가는, 자기가 이게 이루어졌을 때 나중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전혀 뭐 책임을 지거나 거기에 대해서 해명을 할 수 없는 현재 회장의 집행부가 향후 뭐 2기수 반에 해당하는 긴 기간을 퉁치는 이런 계약을 한다는 건 좀 리스키한 거죠. 예. 게다가 정몽규 회장 시대에 일처리가 제대로 되었다는, 어떤 뭐 장기적으로 축구계에 도움이 되는 선택을 한 게 거의 없다는 이런 우리의 선입견이 여전히 있는 상황에서, 선입견이라지만 사실 팩트죠. 예. 10년 넘게 회장하면서 협회에서 뭐 새롭게 개발한 매출이나 마케팅 노력 같은 것도 없는 집행부였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이런 또 계약이 무려 10년을 하는 것이 맞느냐, 여기에 대해서 좀 기사라든가 여러 방향으로 이의 제기가 없는 것 같아서 제가 영상으로 말씀 한번 드려봤습니다.